안녕하세요. 불끈개미입니다. 배당주 매매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에 앞서 앞으로 업로드될 영상은 제가 코스피와 코스닥의 종목 중 올해 신규 상장주를 제외한 약 2천 종목을 비교 분석하여 그 중에서 고른 종목입니다. 인트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중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만든 영상이기에 안정성에 높은 비중을 뒀습니다. 그리고 제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안정성을 추구하기에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이번에 2천 종목을 넘게 확인한 결과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만 분류해도 50 종목이 넘습니다. 굳이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종목에 투자하여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성장성이 강하고 재무제표가 불안한 종목이 더 많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친구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매수해야 할 기업, 애매한 기업, 매수하지 말아야 할 기업의 리스트를 받겠지만 영상만을 보시는 분들은 매수해야 할 기업 리스트만 보시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에 대한 결과는 투자하는 당사자 본인이 책임져야 하며 불끈개미가 제공하는 주식 정보는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입니다.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실 배당주 투자를 저처럼 분류하면 안 됩니다. 저는 배당주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처럼 분류했을 뿐 정말 배당주 투자를 하실 분들은 다른 유튜브도 검색하셔서 배우시면 더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왕 보셨으니까 간략하게 배당주 투자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당주 용도의 주식 계좌는 따로 두어야 합니다. 배당주의 경우에는 1년 배당 종목에서 12월에 배당을 받은 후 배당락이 끝나고 내가 매수한 매수가 또는 매수가 이상이 오면 즉 본전 혹은 약간의 수익권이 되면 매도하여 반기 또는 분기로 배당을 주는 주식으로 넘어가 추가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이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1년에 10%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 한 개의 계좌에 일반 투자도 배당 투자도 같이 하게 되면 배당에서 얻은 이익을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데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을 내면 다행인데 물리게 되면 물린 손실에 1년에 10% 이상의 복리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만약 배당주를 투자하고자 하시면 계좌를 한 개 더 개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1년에 10%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배당 타이밍만 적절하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5% 정도의 배당을 주는 주식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1년 배당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분기 배당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년 배당주에서 5% 배당을 받고 분기 배당주에서 12월 말에 한 분기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분기 배당을 받게 되면 총 9%에 가까운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운이 좋아 매매 차익까지 있다면 10%는 금방 넘기게 되고 연 15% 넘게도 복리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좌를 개설하시려면 본인이 사용하시는 주 증권사와 비교하여 차별성이 있는 증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사용하시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영 마음에 안 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양질의 리포트를 자주 발간하는 증권사를 선택하시면 배당주가 아닌 일반 투자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주는 종목이 별로 없어 코스피, 코스닥 구별 없이 종목명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스닥 종목인 삼양옵틱스입니다. 배당은 8%를 3년째 지속적으로 주고 있고 올해는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과거 배당 성향이 70%를 넘어가기에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재무제표가 매우 안정적이고 ROE가 35%, 영업이익률이 24%, 순이익률이 21%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높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17년에 상장하여 보시다시피 상장벌을 3년 넘게 받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받아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 박스권 상단을 뚫게 되면 배당도 받고 주가 차익도 먹을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안타까운 점은 일반적으로 사업 보고서를 보면 향후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밝히기 마련인데 이 회사는 카메라 렌즈인 교환 렌즈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렌즈에 대한 좋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반도체용 렌즈나 휴대폰용 렌즈를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배당만 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용 렌즈라는 게 여행을 가서 추억을 담기 위함인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아 재고가 많이 쌓인 점도 안 좋은 점입니다. 뉴스를 가져오긴 했는데, 사실 딱히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정도일 뿐입니다. 머신 비전용 신규 렌즈 출시, 그 다음에 열 화상 카메라 사업 진출 등 저 같은 범인이 보기에는 노력은 하나 한동안은 고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 상장주의 경우 저런 형태의 박스권을 유지하다 지하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라오면 엄청난 수익을 주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 상당히 오랜 기간 힘들어질 수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은 쌍용 양회입니다. 배당은 7% 정도를 19년에 줬고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을 배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150%를 넘어가는 회사이지만 배당을 보고 지금 매수하기에는 가격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매도 목표가를 넘어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적정 매수가 5,050원 정도가 되면 차근차근 담아가시면 괜찮으리라 판단됩니다. 재무제표가 안정적이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정체되고 있고 자본 집약적 산업에 경쟁이 심해 진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멘트와 관련하여 해상운송, 레미콘 사업 등 관련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재고 자산도 적절히 관리하고 있어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뉴스는 친환경 폐기물 재활용 확대 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멘트도 친환경 시대 이런 식으로.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연탄이라는 연료를 사용하여 석회석, 점토, 철광석 등을 녹여서 만드는데 이를 폐플라스틱으로 대신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연탄 사용량이 감소하여 원가가 절감되고 폐플라스틱을 처리하여 받는 순환자원 처리 수수료가 수입으로 잡혀 이중 수익 구조가 완성됩니다. 폐플라스틱을 태우면 이산화탄소 외에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없다고 하는데 요즘 친환경 지구 온난화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문제. 아, 제가 이쪽으로는 사실 문외한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를 한 거겠죠. 예. 어차피 플라스틱은 처리를 해야 하고 땅에 묻어도 1000년 동안 썩지 않는 문제도 많고 이걸 처리해 주면서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예. 강원도는 나무가 많지 않나? 번 돈의 일부는 도시 녹지화 사업. 아, 좋네. 도시 녹지화 사업. 이런데 좀 사용하면 되죠. 예. 부디 번 돈의 일부를 도시 녹지화 사업에 사용하시길 개인적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푸른저축은행입니다. 배당은 7% 정도를 4년 동안 줬기에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으로 배당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은 27%로 얼마 안 되고 배당만을 보고 지금 매수하기에도 현재 가격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매도 목표가를 넘어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적정 매수가 6,690원 정도에 차근차근 담아가시면 괜찮으리라 판단됩니다. 재무제표상 부채가 많아 불안으로 분류를 했으나 원래 금융업은 부채로 돈을 버는 구조로 이 기업의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나오고 있으며 자본 총계도 꾸준히 증가하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이상으로 배당주에 대한 저의 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